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에 발생한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등 경북 북부권으로 확산하며 인명과 시설, 문화유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경남 산천과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리산 국립공원 안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도깨비불에 비유되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며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커졌는데요. 오늘 토크온은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의 원인과 앞으로 필요한 대책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산불은 정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록적이란 말이 앞에 붙는 산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산불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 진압 역량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 산불이 이런 대형 산불로 번졌는지 특징, 특이점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산불이라는 것이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특징을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크게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 의성 산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 산불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동해안 일대의 그런 산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강한 바람에 의해서 동쪽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산불의 형태였고요. 그다음에 산청 산불의 경우는 전형적인 내륙 산불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갑자기 막 넓게 번지지는 않는데 계속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주변으로 천천히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산불의 형태는 국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패턴이 만들어지는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상 상태, 그다음에 탈 것이라고 하는 식생 상태,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훼손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위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의성 산불도 성묘객시라고요. 산청 산불은 예초기 사용 중에 불이 튀어서 이런 산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번 산불의 특징과 비교해서 이 산불은 그런 어떤 소방방재적인 예방책들 그런 것들이 왜 작동을 잘 안 했는지 포함해서 말씀 좀 같이 좀 주십시오. 실제로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화재 원인들, 산불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라든지 또 소각에 의한 이런 산불 이런 것들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이제 담뱃불이라든지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해서 화재의 원인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올해 통계, 올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입산자 실화가 전년 한 10년 동안에 보면 한 30% 가까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 지금까지는 한 17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한 7% 정도만이 입산자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자 실화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산불의 원인이 된 것들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소각이라든지 담배 이런 것들의 비율은 유사한데 기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 기타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다 여기에 묶여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실 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예외적입니다만 어쨌든 사람에 의한 어떤 발화의 가능성 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산불에서도 경험하다시피 아무리 잘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산불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추가적으로 이번 산불의 인재라는 측면에 대해서 더 붙이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산불은 거의 다 사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실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100% 막을 수는 없죠. 근데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이 관리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했을 때는 실수가 일어나도 그 산불이 확산이 되지 않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실수가 일어났을 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왜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이번 산불 특징 혹은 이번 산불의 특수한 상황이었나를 먼저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풍이 불었다. 그다음에 비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된 근본 원인, 주요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산불이. 그런다고 친다면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건 화재 확산에 굉장히 빠르게 기여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를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이제 불을 뗄 때도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훨씬 더 불이 잘 살아나는 것처럼 산불도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불다면 화재도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재가 강해진다 그러면 상승기류, 이 주변의 공기들이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는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데요. 이 상승기류를 타고 이제 이런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은 곳으로 상승하게 되고 또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먼 곳까지 이동을 하면서 주 화선이 있는 부분 이외의 지역, 다른 지역에 이격돼 있는 먼 곳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 여기저기 불이 붙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진압에도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주 화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압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저기 갑자기 드문드문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산불도 또 이어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압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한 이 비화가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통상적으로 한 2-3km까지는 날아간다.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상황인데요. 또 실제로는 뭐 호주 산불,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35km까지 날아가서 이런 부분들이 이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 확산에 관련된 부분들, 이번 화재에서 비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되고 장기화되고 하고 있는 근본 원인 대응책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그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홍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비슷한 주제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원인이 그때 교수님 지적하신 내용이 소나무 위주의 숲 구성이 조금 조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강풍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 강풍이 없었던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산불을 예방하는 방식은 그러면 강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은 그냥 상수로 결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강풍이 불었을 때도 비화가 되지 않는 탈 것,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국가의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기후가 건조했을 때도 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숲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위로 비산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 산불의 종류는 바닥에서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솟구칠 수가 있는데 화력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타고 맙니다. 근데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위로 솟구쳐서 바람이 불 때 같이 굉장히 멀리 또 날아가게 되죠. 근데 이거에 산불 예방을 위한다고 하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숯가꾸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30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의 숯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나타나는 지역의 핵심 지역에서는 거의 모두 송이 숯가꾸기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시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송이 숯가꾸기가 뭐냐 그러면은 소나무림이 계속적으로 비옥화됩니다. 비옥하다는 것은 숲이 습해지고 습기가 계속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송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것을 계속 건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경북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이 지역에서 숯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 내내 건조하게 숲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불이 붙었을 때 결국에는 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그다음에 다시 숯가꾸기한 지역으로 또 들어가고 이게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숯가꾸기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우리 숲은 이미 굉장히 건강한 화렵수림으로 거의 대부분 변했을 거거든요. 30년 동안.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비산을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불똥이 들어갔을 때는 다시 불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탈 것을 너무 건조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바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림청이 산불 예방 대책으로 한다고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그런데 이 사업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모두
숯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림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 위주의 조림 방식 이런 것들 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숯가꾸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숯가꾸기를 해서 막겠다 이런 얘기를 산림청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숯가꾸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숯가꾸기를 통해서 탄소를 많이 흡수하겠다. 그 다음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숯가꾸기를 통해서 산불을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앞에 수식어는 다르지만은 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의 약 30%에서 40%를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동일한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가 물을 잡아주게 되잖아요. 숲은 녹색댐이라고 하는데 산에 있는 나무를 30%에서 40% 잘라내게 되면 물이 밖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년 강우량이 숲이 잡아주고 있는 양이 있잖아요. 숯가꾸기를 하는 순간 그 빠져나가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산림보다 숯가꾸기를 한 산림은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1.7배나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간다고 산림청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비가 왔을 때 1.7배나 많은 양이 밖으로 흘러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숲은 너무나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숯가꾸기를 조그만 게 아니고요.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토 전체 산림 면적의 120%의 숯가꾸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호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숯가꾸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거지 주변의 야산들, 야트막한 야산들은 거의 5년에서 7년에 한 번 정도씩 숯가꾸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는 주변 야산이 훨씬 더 많이 받죠. 왜냐 그러면 숯가꾸기를 계속하니까 더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대신에 깊은 산 속에는 숯가꾸기를 안 해요. 워낙 머니까 못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자연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고 화렵수림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산불 피해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일반인들이 산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각종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요. 산불이 이렇게 크게 발생했을 때만 잠깐 우리 숲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주장인데 산림청이 우리나라 모든 산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활력수를 더 많이 보급하고 조림을 하고 싶어 해도 지역 주민들이 또 혹은 지역 주민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요구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지자체들 이런 데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송리라든지 이런 부산물에 관련된 부분들 이 영리적인 목적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대형화되는 산불이라든지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이 조림 사업 그리고 이제 이 활력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보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활엽수는 조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숲은 강우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엽수림이 그냥 저절로 발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부터 우리나라 북쪽 끝까지 전부 다 활엽수림이 그대로 뒀을 때 활엽수림이 우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조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불에 가장 강력한 활엽수림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산불이
대형 산불이고요. 그다음에 장기화되는 원인이 기후 변화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환경적인 요건들이 훨씬 이러한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 빈도라든지 혹은 또 발생했을 때 대형화되는 이런 경우 또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적인 이런 상황 환경을 조성하는 원인들이 지구 전체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는 부분들, 또 상승하면서 수풀이나 산림이 상당히 건조해지는 데 역할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산불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하고 또 피해도 커지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또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대량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오히려 이제 온난화를 또 가속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온난화가 가속되면 또 기온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점점 더 이러한 영향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분명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크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데이터와 산불의 데이터를 매치시켜 보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대체적으로 온도 상승과 우리가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구의 온도 상승이 1970년대 말에 한번 급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천천히 상승하다가 2019년도 정도에 급상승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상승 기간이 있는데 이 쭉 상승하는 과정을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지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동북아시아, 우리나라가 속한 동북아시아에서 산불의 관점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부터 일본의 산불이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산불이 급증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온도가 상승하면 희한하게 산불이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비해서 80% 정도로 계속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통계 사상 최저로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들어서부터 산불의 발생량이 급감을 하고요. 산불의 강도도 급감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온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역시 급감을 합니다. 굉장히 불안했던 북한의 산불도 2010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급감을 하고 그것이 안정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북한의 산불은 온도가 상승하면서 급감을 하고 있죠. 기후변화가 되면서.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급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도가 상승을 한다 그래서 논이 불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단순히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온도가 상승하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환경적인 요건으로만 두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온도가 높은 경우가 산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건으로는 조금 더 충족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아니게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일한 조건이 아니게 만든 것이 이 기후변화가 오게 되면 동북아시아 지역은 소나무림이 급하게 쇠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렵수림이 빠르게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연적인 발달 상태를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소나무림이 쇠퇴하고 화렵수림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오는 동안에 소나무가 죽어간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소나무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산불에 강력한 화렵수를 계속 잘라내는 작업을 한 거죠. 그게 세계 국가의 차이죠. 네. 동일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군부 두 개가 한꺼번에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소나무 조림에다가 기온도 올라갔다가 이 두 개가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 두 분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은 아닌 거죠. 사실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